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 최근에 유입된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널 소개를 짧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전날에 있는 정치 뉴스 그리고 범민주 진영 정치 유튜브를 보고 그것들을 요약했다가 그걸 그 다음날 아침에 전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씩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도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만 하고 알림 설정을 부탁을 안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여기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을지로 골뱅이라는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게 일을 마치면 빨리 마치면 6시 반 정도, 늦게 마치면 아침 7시 반 정도에 마치는데, 그러면 이제 마치고 가게 구석탱이에 앉아서 방송을 찍어서 이제 그냥 대본 없이 원테이크로 찍어서 바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간이 이제 경공 뉴스 공장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감히 김어준과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만 해주셔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툭하면 민주당에게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이런 말을 하는 집단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폐악질적인 집단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걸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청구가 됐는데 검찰이 그냥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거를 탈옥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유입되신 분들, 제가 항상 뭔가를 마시면서 방송을 하는데 이건 물이 아니에요. 소주입니다. 음주방송 미니모티브입니다. 자,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구속 일수를 넘겨버리면서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청구 좀 받아줘 하니까 법원에서 이거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 검찰이 너네가 법원 가서 다시 한번 판단 받아봐 했는데 검찰이 그러면 판단 안 받고 그냥 풀어줄게 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이거 구속 취소해줘.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 검찰이 다퉈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검찰은 그냥 풀어줘 가 됐는데 이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면, 자, 이거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기만 하면, 혹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초등학생 수준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 사람이기만 해도 누구도 너무 명백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법에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날짜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잠깐만 이거를 시간으로 따져봐도 될 것 같아. 근데 시간으로 따져봐도 검찰이 너네가
데리고 있었던 기간이 열흘이 안 되네. 10일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적부심이든 뭐든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는 거는 검찰이 구속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 시간은 시간으로 따진다고 해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법원에서 판단하는 시간까지 집어넣어서 야, 이거 한번 따져봐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즉시 법원으로 넘겨야 되는데 즉시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잘못된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실. 법원도 잘못된 판단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돌려보냈으면 검찰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일입니까? 명백히 검찰이 내란에 본인들도 개입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을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또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그걸 난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심해요. 믿는 사람들이. 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튜브에서 그따구로 하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영남권 정치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틀린 거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액션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로 돈벌이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걸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난 너무 안심해요. 너무 안심해요. 자, 이게 아마 전 세계의 형사재판에 넘겨진 역사상 모든 사건을 통틀어도 이 사건만큼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사건은 있을까 싶어요. 자, 12월 3일 이재명 대표님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시고요. 그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 그리고 TV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경찰을 막아서고, 군인을 막아서고, 군용 차량을 막아서고, 그리고 헬기에서 내린 특수부대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본회의, 그러니까 국회 로텐더홀로 진입했을 때 보좌진들이 스크럼을 짜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필사적으로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던 영상은요, 수만 개가 있어요. 수만 개가. 이거는, 그리고 그 선관위에 군인이 투입돼서 서버를 털어가려고 했다는 CCTV 영상도 남아 있고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검찰에서 포렌식을 할 거고 검찰에서 누군가가 갈 거니까 넘겨주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부터 살펴봅시다. 전시 또는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내란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데 대한민국 전쟁 났습니까?
대한민국 전쟁 안 났어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민주당 전체를 뭐 친중 간첩, 뭐 북한의 진영을 받고 움직이는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1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그리고 250만이 넘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 500만이 넘는 일반 당원이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그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빨갱입니까? 다 간첩입니까? 그거를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도 저는 이거는 사람의 뇌가 있고 없고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이거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요.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잘못된 행동은 결국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작살을 내가지고 중국 수출길이 많이 막혀버려서 대한민국에 꾸준히 유입되던 자금을 끊어먹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파탄난 거 안 보입니까? 당신들은 시내 놀러 안 나가세요? 그 엄청나게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임대 팻말 안 보입니까? 부산에도 서면 1번가 2번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쉬는 날 월요일이 평일이긴 하지만 저녁 한 7시, 8시 사이에 서면 롯데백화점 쪽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서면 2번가를 가로질러서 2번가 거의 끝에 위치한 제 친구네 가게를 놀러 가요. 그 길에 공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3팀이 넘어가는 가게가 없어요. 부산 서면이요. 그렇게 파탄이란 서민 경제를 왜 그 사람들은 못 보죠? 그리고 중국 외교, 러시아 외교 작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두 개 국가 외교를 파탄을 내서 힘들게 만든 거 왜 너네만 모르는데요? 그리고 중국과 외교는 등을 돌리고 미국을 형님 나라로 모시자는 전략은요. 그래서 일본과 친교를 높이고 일본과의 사이를 완전히 회복해서 일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자라는 거는 아주 오래된 일본 우파의 일본 극우의 대동아 공영권 회복을 노리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여튼 전쟁도 나지 않고 내란도 나지 않고 폭동도 나지 않은 나라에 비상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입니다. 위헌이며 범죄입니다. 그리고 내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무장 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를 침입해서 선관위에서는 서버를 탈취하려 했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했던 행위, 이걸 안 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증거가 어마어마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건 거기 수십만의 눈이 몰려가서 그걸 동영상으로 다 찍었고 CCTV에도 찍혀 있어요. 여튼 그거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 내란 범죄. 내란 범죄는요. 길을 가다가 칼을 들고 연쇄살인으로 20-30명을 죽인 것보다 훨씬 흉악한 범죄예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내란과 외환입니다. 내란과 외환.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은 정쟁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어요. 본인들도 죽을 뻔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시비를 가릴 문제입니까? 이거는 사실관계가 이미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문제입니다. 선관위랑 국회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독립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거를 지 눈에 꼬라지 보기 싫다고 군인을 보내가지고 점령하려고 했던 겁니다. 범죄입니다. 헌법 위반이고요. 어떤 범죄? 가장 낮은 형량이 무기 금고예요. 근데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처벌 조항이 없는 범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증거로 밝혀진 것들, 내란을 일으킨 내란 쿠데타를 이 계엄력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던 일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기타 사회 인사들, 선관위 직원들을요, 감금, 폭행, 고문 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들려고 했고요. 상당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에 태워서 연평도로 싣고 가는 척 하다가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을 해서 격침시키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해서 일단 걔들이라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또다시 내립니다. 누가? 대통령이. 이게 정쟁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이게 이걸 계몽령이라고 합니까? 이게 나는 화도 안 나요. 그냥 불쌍해요. 그 사람들 남은 삶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대가리 속에 똥이 아닌 하다못해 마트에서 산 우동살이라도 들어있는 사람이면 그 계몽령이라는 말을 믿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JTBC, MBC만 놓고 그러는 게 아니고 KBS, SBS,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빨갱이라고, 왜곡된 언론이라고. 뭘 믿으라는 거야? 언론만 안 믿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장의 보고도 안 믿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믿냐? 유튜버들의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적 주장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다. 그 이외의 모든 정보는 왜곡된 거고 빨갱이들의 북한 지령에 의한 혹은 친중 간첩의 조작에 의한 정보다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 불쌍해요? 이 정도면 불쌍해요. 이거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른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걔네들 똑똑해요.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이 믿는 바를 발언한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포고령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 위반이고 계엄법 위반입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면요,
국회가 닫혀 있어도 대통령은 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 계엄령을 해제시킬 유일한 수단이 국회의 의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혀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국회의원을 모아주고 국회를 열어줘야 되는 게 계엄법상,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공의들을 즉각 복귀해야 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처단한다. 자, 여러분, 처단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서 썼을 때는요, 처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보고 썼을 거 아닙니까? 공문서인데, 계엄 포고문인데, 처단은요,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고.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잡아서 목을 자르겠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포고력이 어떻게 실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포고령을 보고도 계엄령 선포할 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계엄을 선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 말도 해야지.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절차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고 범죄고요. 명확한 헌법 위반이고 명확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쟁으로 붙을 문제도 아니고요.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박근혜 때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최순실이 받은 뇌물이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가능한가? 박근혜가 저러고 있는 꼬라지가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쪽팔리는데 저거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행태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게 8대0 전원 인용으로 파면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어려울 수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총선 국면에서 그래도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이게 심각한 위헌적 발언이라서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를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잡한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토착 왜구 및 친일파 및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께 사죄드린다. 저 사람이 정치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영입해서 대선으로 내보낸 사람이어가지고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뿌리 뽑아서 이 내란 세력을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 다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통진당 사건으로 돌아가는데 통진당이 정당 해체 심판에서 해체를 선고받고 해체함과 동시에 의원직, 그러니까 해당 당 의원직까지 모두 상실한다라는 판결이 난 게 내란에 관련된 범죄 크기 정도의 숫자 1이라고 한다면요. 윤석열은 100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는 됩니다. 1억 정도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예 그 순간 돌아서 버리고 같이 몰아내려고 힘을 모았으면
그래도 정당 해산이 안 되나 싶긴 하지만 거의 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란의 가담 정도가 너무 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게 통진당 정당 해산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판례가. 1 정도의 잘못으로 정당 해산이 인용이 되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 의원직 상실까지 명령을 받았는데 1억 정도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했어요. 박준태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이라고 법사위 열릴 때마다 입으로 똥 싸는 사람 둘이 있는데 난 주진우 의원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잊을만 하면 꺼내드는 게 뭐냐면 당선 무효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선고 보존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못하면 그 정당에서 그 선고비용 보존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법안을 자기는 제출할 거고 통과시킬 거라고 했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의원 화이팅!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하고 결이 같은 발언을 그래도 주진우 의원은 조곤조곤 말하는데 아주 강한 어투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박준태 의원 공동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분 제가 존경할게요. 윤석열이 받은 선거 보존금이 얼마 정도 되지? 한 400억 되나? 300억 되나? 이걸 김건희 수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재산으로 반환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여튼 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법안을 굉장히 많이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법안을 윤석열이 전부 다 거부권으로 돌려보냈고요. 거부권으로 돌려보낸 그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전부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사안들을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으로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5대 15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튼 나라를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길거리에서 송조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망가진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제 지표가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지금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온 국민 그 지역화폐 쿠폰을 지급하자라는 법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국민의힘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정쟁만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국민의힘이 민생입니까? 민주당이 정쟁만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초등학생 정도의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뭐 6, 7살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을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만 주장하는 유튜버들의 주장만 모아가지고 정쟁으로 돌려버린 집단이 지금 도대체 누굽니까?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근거는요, 교차 검증된 제보고요. 그리고
범민주 진영 유튜브에서만 보고 하는 것 같습니까? JTBC, MBC만 보는 것 같습니까? YTN, 연합뉴스, KBS, SBS,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취재가 되고요. 그리고 보도 취재되면 의원실에서 따로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그것도 한 군데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확인해서 교차 검증해보고 맞는 걸로 사실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생 내팽개치고 정쟁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극우라고 칭하지도 않고 보수라고 칭하지도 않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칭하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는, 취재되지도 않고 교차 검증되지도 않은 음모론만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보고 그것만 믿는 대통령,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108명, 김상국 의원은 빼주자, 107명의 국회의원이 민생 챙기고 정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거는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 중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오늘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받고 있는 5가지 재판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가 받은 재판 또한 역시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거 실드 쳐야죠, 당연히. 이거를 내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 30, 40분이 아니고 막 4-5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뭐 너희끼리 싸우세요. 너희끼리 그냥 믿으세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걸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봤는데도 성조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진심으로 불쌍합니다. 그 생각이 바뀌진 않을 거니까요.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근데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크게 3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건 내일이고, 그 다음 많은 건 오늘 저녁입니다. 근데 탄핵이 선고돼서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폭동에 휘말려서 같이 폭동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길거리에서 제발 좀 사라져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난 참 중요한데, 목숨을 버리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때 4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폭력의 양상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명은 소중하니까 윤석열 파면되면 그냥 닥치고 집에 기어 들어가세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서부지법에서 일으켰던 폭동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폭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본인의 목숨을 이따위 집단을 위해서 버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집에 기어 들어가세요. 조용히 집에 기어 들어가셔서, 내가 JTBC, MBC 뭐라고 안 할게요. 거기가 나는 제일 공정해 보이는데, 비교적 가장 안 공정한 YTN,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가 있는 TV조선 채널A라도 보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물론 난 그거 안 봐요. 나는 그거 보기 싫어서 안 봐요. 몇 번 봤는데 어질어질 하더라고. 가끔
지나가다가 식당에 들어가면 그런 거 틀어놓은 가게가 있는데 보면 어지러워요, 진짜. 저게 지금 언론이야? 아니면 뭐,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 근데 제발 그런 거라도 나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이거예요. 지금 정쟁의 대상도 안 되고 이거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실도 아니고 시비를 가려봐야 될 정도의 사안도 아닌 걸 국민의힘은 정쟁의 수단으로 자꾸 끌어오고 있어요. 자꾸. 민생은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자기들이 민생을 챙기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듣고 계시죠? 한국말 할 줄 아는 분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나보고 오늘 내가 했던 내용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냥 저기 마트 가서 우동사리 하나 가가지고 어디 저기 대학병원 신경외과라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뇌도 없고 우동사리도 없고 똥만 들은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좀 넣어주세요 하면서 어디 뭐 대학병원 신경외과라도 좀 가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튼 방송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유입되신 분 혹은 오늘 처음 보는 분이신데 제 방송을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규모도 굉장히 작은 유튜브지만 이 뭐 하루에 뭐 몇 분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